박도사 철학TV.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TV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3년 넘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입니다.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올바르게 투표를 못하게 되고 결과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OBS에서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차명진 의원의 작년의 세월호 발언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세월호를 신성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차명진 후보를 몰아세우고 차명진 후보를 향해서는 막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명진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작년에 세월호 관련 발언은 그것이 좀 표현이 가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유가족들한테 100번 사죄를 하고 자기가 말했는 의도는 이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세월호를 권력의 도구로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세월호를 슬퍼하고 성금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이 보상금을 국민성금 3억과 국가보상금 해가지고 학생들은 8억이 넘게 보상을 했고 교사들은 11억이 넘게 국가에서 이렇게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을 계속 끝도 밑도 없이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용을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차명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플러스라는 보도에서 차명진 의원이 설명하기로는 세월호 남자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자 1명이 텐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스리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뉴스플러스 보도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차 의원은 말을 순화를 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남자 유가족 2명하고 여성 1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도가 이렇게 나고 했을 때 이것을 관리를 하고 하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당장에 경찰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빈소 아닙니까? 빈소에서 그렇게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당당하게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 보도 내용을 차명진 의원이 했는데 그것을 막말이라고 언론은 무조건 보도를 합니다. 이 상대방 의원이 먼저 질문을 했고 이 상대방 의원은 차 의원을 향해 가지고 짐승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국회의원에 나왔는 후보를 짐승이라고 공격했는데 그게 막말 아닙니까? 그리고 빈소 옆에서 뉴스 플러스 보도대로 2대1로 성행위를 했다면 그게 짐승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잡아보자는 사람을 막말의 대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서 매장을 시킨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그 당에서 부안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감한 차명진 의원을 또 징계를 매긴다는 것은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전교조 명단을 공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1억 2천을 벌금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가 대출을 해가 벌금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언론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당하면은 자당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텐트에서 그렇게 문란하게 그런 보도가 됐으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5분이 광장에서 정말 애국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빈소는 박원순 시장은 강제적으로 용역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2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강제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비용도 우리 공화당에 다 청구를 해가 제가 알기로는 받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장은 저렇게 편파적으로 세월호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편파적으로 시를 운영하는지 그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광장에서 태극기 한 장 들고 돌아가신 분들이 국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1원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부분을 언론에서는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주고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에서 그것을 정말로 줄기차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빈소는 포크레인 동원회가 강제 철거를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야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지만은 차명진 의원의 운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이 사람의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명진 의원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이 사람의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해년 임신월 무진일에 태어났습니다. 시를 모르기 때문에 3주만 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1959년생으로 올해 이제 62세가 됩니다. 학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군대를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재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릇이 크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재 옆에 기토가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큰 그릇인 호수 같은 큰 그릇을 항상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팔자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의 어떤 항상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옆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교조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TV 토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잘하고도 언론의 역공을 당하는 경우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주 팔자도 중요하지만은 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이 이대운으로 흘러갑니다. 52세 때 들어왔는 대운이 61세까지 10년간 흘렀는데요. 이 대운은 병인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인 대운은 천간은 병인충이 되고 지지는 인신충이 됩니다. 천간과 지지가 다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62세 올해부터 이 사람은 10년의 대운이 계절이 바뀌듯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람이 이제 을축 대운이 됩니다. 이 을축 대운이 되면은 이 을목은 자기를 항상 뭡니까? 방해하는 이 기토를 목극토로서 방해 세력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운을 이 사람은 올해부터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은 이 무토의 천을 기인이기 때문에 이제 조상의 음덕도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차명진 의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대운을 맞아가지고
충분히 좋은 운기로서 이번 총선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